오전에 출석치 못한 정인들이 오후에 두 분 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윤선 정인 장관과 구순성 정인 경호실 직원입니다. 동행명령에 응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선서는 조윤선 정인은 지난 11월 30일 날 1차 기간보고 시에 대표 선서를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인 선서는 구순성 정인께서 대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순성 정인은 바른대로 정인 선서대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구순성 정인이 그동안 청문회 정인 채택되어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와 정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건의를 훼손한 때, 선서한 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정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정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정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가 염려가 있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구순성 정인께서 발언돼서 해주시고 다른 정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순성 정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다시 하겠습니다. 자, 구순성 정인 선서하면서 오른손 같이 들어주십시오. 선서.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월 9일 증인 구순성.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그럼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용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윤선 증인이 특별히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증언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증언 선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윤선 정인은 11월 30일 기간조사 보고시에 대표 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은 기관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을 한 것이고 오늘은 개인 증인 자격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의 증인의 선서가 신빙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증인 선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만약 오늘 증언 내용 외에 위증의 내용이 있어서 추후 고발 여부가 검토가 된다면은 조윤선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어야 됨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영주 의원께서 위원장으로서 정확히 해두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가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에 의해서 출석한 증인입니다. 이상 됐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은 오늘 증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럼 오전 신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의당 윤소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구순성 증인, 동행명령장에 따라서 온 건가요? 그냥 마음이 변해서 온 건가요? 동의명령장에 의해서 왔습니다. 네. 조윤선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봤어요. 대단히 법리적 해석을 하면서 제출했던데 장관입니다, 현직.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서야 되는 것은 임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오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 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응해서 이미 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러면 증인께서는 여전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증인이 깊이 관여해 왔다는 그 사실을 지금 현재 부정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럼 그동안에 국회에서 국감 때도 했고요. 국정조사 이합전 기관 때도 했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는 이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고발이 된 피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발이 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다시 재차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미 저를 고발을 하셨고 저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 관한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되었던 아니면 검찰이 되었던 그러니까 저를 소환하는 당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증인, 블랙리스트 부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털고 가야죠. 새로움을 위해서. 예, 간단하게 좀 답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번 이 오후에 제가 발언 이렇게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이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 위원장님께 청해서 네. 듣기로 하고,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괄하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실무책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는데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에 문화융성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지금 9,473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문화융성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대학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허락하시면
제가 마련해온 이 문안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룡 전 장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김소영, 신동철, 정관주 그 밑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증인 정무수석 할 때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 그 전에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재차 말씀 올립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 답에만 이야기 나중에 그 설명을 따로 얻어서 하시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블랙리스트를 뛰어넘는 적군파 리스트, 네? 적군파 리스트 모르세요?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보수까지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렸는 그 적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군파 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화이트 리스트도 있더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증인께 관해서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블랙리스트 부분들은 특검에서 이미 다 확인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주관하고 했던 총책임자로서 입장을 말씀 한번 해보시라 말씀이에요. 의원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마련해온 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락 하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보고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문건 준비해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시라고. 의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에서 제게 허락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장관 없는 취임 이후에 사정이라는 것을 10월부터 해명해 주시기를 11월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내부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전략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 있죠. 의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그러면 지금 뭐하러 나온 겁니까? 국정조사 한번 보고 내 문건으로 보고하면 되지. 그때그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그때그때 답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건 업무 보고 때 하실 이야기고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황교안 대행이 이 부분이 흔히 말해서 그때 팀장을 맡았었죠. 문체부 내에서. 그 부분은 특검 조사에서 다 소상히 밝혀서 이제 제기됐던 의혹을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위원님,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런 사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후에 제가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의원님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소아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